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수사팀의 사건 처분 방향을 보고받았는데요. 곧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늑장 수사와 출장 조사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은 검찰이 언제 어떤 식으로 처분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총장 보고에 앞서 디올백 수사팀과 30분가량 회의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어치 샤넬 화장품이 접견용 수단이거나 선물 정도라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도 불기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한쪽만 기소해봐야 욕만 더 먹지 얻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한 청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검찰이 받아들인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최 목사는 기소 유예 정도로 끝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용산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한 이창수 지검장은 친윤 검사로 평가됩니다. 심우정 총장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여러 차례 상관으로 두고 일한 이력이 주목받아왔습니다. 심 총장은 지하로 출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때부터도 김 여사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명품백 300만 원 받으면 그거 돌려주실 겁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건과 연관된 내용이고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소냐 불기소냐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이 일단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이 법리 적용의 최종 결정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법원에 넘기는 게 맞죠. 대통령 권력과 그 주변 인물의 어떤 청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검찰 안에서도 조직을 위하면 기소가 맞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 비판 여론에 조직이 휘청거릴 거라는 위기감도 느껴집니다. 이제 심 총장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당초 예상보다 약 3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수입이 덜 거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이른바 세수펑크를 메우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박철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천억 원이 될 것으로 재추계했습니다. 예상보다 29조 6천억 원이 덜 거치는 겁니다. 역대 최대인 56조 원대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입니다. 정부는 수출 시장 불안과 자산 시장 침체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23년 글로벌 교육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구체적으로 법인세가 14조 5천억 원이, 양도소득세가 5조 8천억 원이 덜 거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규모 결손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위한 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는 돈을 쓰지 않아 부족분을 메울 방침입니다. 하지만 결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대응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부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세수 보존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30조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으셨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조 얼마 큰 돈 아닌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켜봐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건 너무 오만하고 이게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부는 거듭되는 세수 축의 오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축의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야는 기재부에 구체적인 세수 결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세입 세출을 조정하는 추경 편성을 두고선 이견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해병대 이등병처럼 행동하고 다리 꼬지 말아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에서 직장 상사가 갓 들어온 신입 직원에게 내린 지침입니다. 정규직이 못 되게 할 수 있다며 욕설과 협박을 거듭했는데요. 해당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몇 달 뒤 돌연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먼저 나세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김민석 씨는 작년 9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 연구원에 입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끝에 얻은 첫 직장, 해병대 선배인 장모 부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1월 김 씨와 장 부장 사이 대화입니다. 너 친구야? 아니 그러지 말고 말년 병장이야? 시키는 대로 해. 열받아? 아직 수습 신분이니 정규직이 못 되게 막고 해고할 수 있다고도 협박합니다. 38분간 73차례의 욕설, 하품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병대에서 이등병을 뜻하는 은어, 아세이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며 군대 선임처럼 굴었다고 합니다. 요자를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단아까 무조건 쓰게 하고 술 먹고 들어오더니 제 목을 이렇게 때리더니 갈궈야 된다.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5달 넘게 괴롭힘을 견딘 끝에 지난 3월 김 씨는 장 부장을 연구원에 신고했고 장 부장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연구원은 돌연 피해자 김 씨에 대해서 보복성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증거 채취를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한 건데 피해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또 김 씨가 녹음한 증거를 들려주며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 인사위원장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존 신고에 대한 어떤 보복적인 조치, 그런 것들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연구원은 가해자를 엄호하려는 보복성 조치는 아니라면서 조직의 피해가 컸다고 해명했습니다. 연구원 조사에서 김 씨는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해달라, 살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짜 후회되는 게 진짜 말을 너무 잘 들었어. 맞으면 맞는 대로, 욕 먹으면 먹는 대로. 잘못된 걸 말한다고 잘리면은 나는 떳떳하게 나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JMS가 정명석 교주의 상습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정신질 환자로 몰아가려고 한 내부 녹취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정신병으로 몰아 논점을 흐리자며 피해자를 공격하고 수사를 방해할 계획을 세운 건 JMS 신도인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행을 폭로하면서 메이플 씨는 JMS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미 스토킹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여기 있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폭로 기자회견 직후 현직 경찰인 JMS 신도 주수호와 JMS 내부인 간의 통화 내용입니다. 메이플 씨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몰아가자고 합니다. 진짜 정신병적인 내용이다라고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지 정신병적인 문제다라고 우리는 계속 논점을 잡아서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성범죄 수사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망가뜨리려는 겁니다. JMS 내 현직 경찰 조직인 사사부가 개입해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압수수색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회적으로 저희 사사부의 의견을 아마 저희 사사부 교역자님이 아마 목사님한테 몇 개 드렸을 거예요. 주수호는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강모 경감이었습니다. JMS 관계자들이 성범죄 증거물을 인멸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강 씨도 이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강 씨는 지금까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심지어 JMS 신도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현직 경찰 간부가 방해를 했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데 앞장선 것이 밝혀졌는데
지금도 이 사람이 현직에 근무한다는 게 어느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경찰은 강 씨가 주도적으로 경찰의 성폭행 수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주된 지시 또한 강 씨로부터 나왔다는 JMS 신도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강 씨에 대해 이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주거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사이인 50대 여성 2명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금세 한 사람은 집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고 한 사람은 투신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다툼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에선 반려견 16마리만 발견됐는데 사건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곧이어 구조대가 의식이 없는 50대 여성을 들것에 태운 채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부근에서 떨어지는 검은 물체가 있어서 보고서 신고를 제출을 하신 거예요. 이 5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데요. 이 집에 찾아왔던 여성은 10층에서 5층으로 떨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10층 아파트 집안에서는 이곳에 살고 있던 다른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숨진 두 여성은 서로 아는 사이였고 투신 신고 2시간 전쯤인 저녁 7시쯤 둘이 함께 10층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선 다툼의 정황으로 볼 만한 별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진 집주인이 키우던 강아지 16마리가 있어 보호센터로 옮겨졌습니다. 평소에 계속 키우던 애들요. 그 센터에 애들 아프거나 이러면은 치료해주고 이제 돈 많이 들어간 날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케어해주고 이래요. 여성 2명이 숨졌지만 집 내부에서 발생한 데다 목격자도 없어 경찰은 사건 경위와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